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스무 살 넘어서 언젠가 감자탕에 소주 마시면서 친구들과 티격태격 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새벽 늦게까지 술 마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래전 일이라 대화했던 주제들이 다 기억나진 않고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주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각자의 견해였는데요. 그날 두 친구랑 자리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성악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인데요.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않고 사는 성격인데 그런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눈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날 친구들이 성악설을 믿는다고 했던 것도 많이 의외라고 느껴서 그날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성악설이 의외였던 건 두 친구 모두 어디서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서였는데요. 그날 친구들의 경향을 알게 된 뒤 다시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 경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득문득 친구가 했던 과거의 거친 행동들도 성악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그 행동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까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성악설을 믿는다고 무조건 행동이 거칠거나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선설을 믿는 사람보단 상대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누군가 시비 걸었을 때 사람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생각하지 않고 시비에 대한 복수심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지만 시비 건 사람도 본래 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에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작지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찰나의 순간순간 매번 그런 생각을 하고 대응한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대하기 전 마음가짐에 따라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자리 잡은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사람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악이란 감정을 기본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에 따라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성선설을 믿는다면 사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악설을 믿는다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도 상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선설, 성악설 중 어떤 견해이신가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시나요? 위에서 말한 친구들은 삶에서 오랜 시간을 공유한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제까지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잘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평생을 같이 할 생각이지만 새로 사귀게 될 친구가 있으면 제 나름의 기준으로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가늠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만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성선설이나 성악설 중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직접 대화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해 보자면
투덜투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한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 쉽게 화내는 사람, 긍정의 단어보단 싫다, 아니요 같은 부정의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는 중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땐 그 당시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도 않고 조금 더 확실히 성격도 파악할 겸 헤어질 때까진 판단을 미루는 편인데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은 감정 소모로 급격한 피로를 느끼게 되거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당해서 그러는 건지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괜히 나쁜 기분이 남을 때가 많아서 가급적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낭비를 피하기 위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이런 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준 글이자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정리해 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선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하는 그들의 의견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선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는 알고 지내야 하고 그렇기에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어떤 사람과 공유하며 보낼지의 문제는 삶에서 손안에 꼽히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적게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크게는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고비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기술인 거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잘 파악하고 그 뒤에 본인만의 사람을 보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는 눈을 키워도 관찰하는 것만으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기에 차라리 관찰보단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아 자연스럽게 상대의 견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선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라. 쾌락, 고통과 그 원인, 명예와 불명예,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